2026년 2월 23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고 공포에 질려 관망만 하고 계신가요? 개미들이 겁먹고 물량을 던질 때 월스트리트의 자본들은 오히려 조용히 자신들만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블랙록, JP모건, 페이팔, 이 엄청난 큰손들이 바보라서 하락장의 크립토 시장을 기웃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펌핑될 잡코인이 아니라 앞으로 수천조 원의 현실 자산, 즉 RWA가 굴러갈 가장 튼튼한 땅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우밥 코인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 그 첫 번째 시간은 인프라 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절대 근본 이더리움, 뜻밖의 숨겨진 거인 BNB, 결제 시장을 집어삼키는 솔라나, JP모건 이픽한 베이스, 그리고 RWA의 다크호스 리플까지 기관들이 왜 하필 이 5개의 체인을 거점으로 삼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다음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무조건 반발짝 앞서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거대 자본이 가장 먼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곳, 첫 번째는 부정할 수 없는 RWA의 절대 강자 이더리움입니다. 여러분, 블랙록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나요? 바로 토큰화의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전체 온체인 RWA 가치의 무려 58에서 66%, 금액으로 치면 약 147억에서 170억 달러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1670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TVL 중 57%인 950억 달러가 이더리움에 묶여있죠. 블랙록의 비들 펀드는 전체 16억 달러 중 거의 5억 달러를 이더리움에 쏟아부었고, 코인베이스와는 ETF 스테이킹 수익의 18%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토큰화 MMF 1억 달러 시드 투자, 프랭클린 템플턴의 온체인화 파일럿까지 이더리움은 말 그대로 유동성의 앵커입니다. 여기에 최근 완료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빼놓을 수 없죠. 어려운 기술 용어 다 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미친듯이 빨라졌고 수수료는 확 싸졌다 이겁니다. 꽉 막혀있던 1차선 국도가 8차선 고속도로로 뻥 뚫렸고, 톨게이트 통행료는 반값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2026년 올해 하반기에 글램스터담 업그레이드까지 완료되면 이 처리 속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기관들 입장에선 수천조 원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기에 이제 이더리움보다 완벽한 인프라가 없는 거죠. 만약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5천억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3천억 달러 RWA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65%의 점유율을 독식할 겁니다. 최근 ETF 자금 유출이나 레이어2 파편화로 인한 수익 분산 리스크, 그리고 캔톤 네트워크 같은 허가형 체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결국 이더리움이 TVL을 10배 이상 키울 거라는 기관들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RWA의 절대 강자인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도 그 콧대 높고 보수적인 은행들은 정확히 어디로 돈을 꽂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미국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체인입니다. 베이스는 현재 이더리움 진영의 완벽한 기관 전용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호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보수적인 끝판왕 JP모건이 자신들의 JPM 코인을 베이스 체인 위에 직접 올렸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거대한 뒷배가 JP모건을 포함해 240개가 넘는 기관들의 돈줄을 베이스로 싹 다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이 강력한 한방으로 순식간에 자금이 몰리면서 현재 TVL 5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행보도 아주 노골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베이스는 처음에 옵티미즘의 기술을 빌려서 여기까지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JP모건 돈까지 들어오고 덩치가 산더미처럼 커지니까 베이스는 가차없이 옵티미즘을 손절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 안 빌려 쓰고 아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초고속 엔진으로 갈아 끼우고 있는 거죠. 이 코인베이스의 매정한 독립선언 한 방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옵티미즘은 가격이 쭉 폭락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이었죠. 베이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남한테 줄 수수료 떼어먹힐 일 없이 독자 노선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처리 속도 압도적 1등을 찍고 모든 수익을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6년 2분기에 예정된 베이스 자체 토큰 런칭입니다. 상장만 되면 그 가치가 무려 340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이 월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합에서 독자 노선을 타며 생기는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위에서 굴러갈 수백조 원의 RWA 뭉칫돈을 최전선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서 이더리움 레이어2의 진정한 왕위 계승자는 바로 베이스입니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관 자본을 많이 쓸어 담고 있는 압도적 2위는 어디일까요? 솔라나? 리플? 아닙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심장 BNB 체인입니다. 대부분 BNB를 중앙화된 거래소 코인이라며 패스할 때 BNB 체인의 RWA 가치는 무려 23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체 시장의 9.14%입니다. 대체 블랙록이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곳이 왜 BNB를 쓸까요? 바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바이낸스의 막강한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이 2억 명의 지갑에 자신들의 상품을 꽂아넣기 위해 BNB
BNB를 리테일과 기관을 잇는 거대한 브릿지로 쓴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저비용 결제 레이어로 BNB를 선택해 5억 300만 달러 규모의 비들 펀드를 배포했고, 온도 파이낸스는 100개가 넘는 토큰화 주식과 ETF를 추가했습니다. 중국계 거대 자본인 CMB까지 38억 달러 규모의 MMF를 런칭하며 완전히 글로벌 RWA의 허브가 됐죠. 기술적인 목표도 아주 무섭습니다. 복잡한 업그레이드 이름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0.45초입니다. 올해 예정된 페르미 하드포크를 통해 눈 한번 깜빡할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래를 끝내버리는 이더리움 계열 체인 중에서 압도적인 1등 속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콧대 높은 전통 금융사들은 바이낸스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거 아니냐며 찝찝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2억 명이라는 압도적인 유저들이 이미 버티고 있으니까요. 결국 다가올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RWA 시장에서 기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이 생태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BNB는 최소 10% 이상의 파이는 닥치고 가져갈 진짜 무서운 생태계입니다. 자, 다음은 이 무서운 BNB의 2위 자리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미친 속도의 다크호스 솔라나입니다. 데이터부터 보시죠. 현재 솔라나 위의 RWA 가치가 한 달 만에 무려 45%나 폭증하며 17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무려 11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예 이더리움을 씹어먹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도대체 이 미친 성장의 비결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결제입니다. 여러분, 페이팔 아시죠? 페이팔이 자사 스테이블 코인의 메인 네트워크로 솔라나를 픽했습니다. 비자, 코인베이스, 벤모의 수백만 유저들이 매일 수십억 달러를 긁어대는 결제망이 바로 솔라나인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 1만 개의 전통은행과 600만 개의 가맹점이 솔라나 파이프라인 하나로 싹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를 넘어 진짜 현실 결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퍼포먼스는 더 충격적입니다. 복잡한 기술 용어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올해 완전 가동되는 파이어댄스 업그레이드는 테스트에서 무려 초당 100만 건이라는 경이로운 처리 속도를 달성했습니다. 예전처럼 툭하면 멈추고 다운되던 그 불안한 솔라나가 아닙니다. 속도는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치명적인 셧다운 리스크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죠. 물론 여전히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는 꼬리표는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관들은 이미 솔라나를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결제 허브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로 코인 가격이 좋지 못한 상태지만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각종 규제가 명확해지는 순간 다시 한번 역대 최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폭발력을 지닌 게 바로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마지막 코인은 지금 가장 맹렬하게 성장하고 있는 다크호스 리플입니다. 여러분, 리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지긋지긋했던 SEC 소송 리스크 기억하시죠? 2025년 드디어 그 기나긴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리플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풀고 무서운 속도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크립토 시장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RWA 하면 스텔라나 폴리곤이 먼저 아냐? 왜 순위도 더 낮은 리플을 픽하지? 맞습니다. 현재 덩치만 보면 스텔라가 든든하죠. 그런데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우리 채널에서 왜 하필 리플을 다크호스로 꼽았을까요? 스텔라나 폴리곤이 10에서 20%대 성장에 머물며 현상 유지에 그칠 때 리플은 소송 승소로 얻어낸 완벽한 규제 명확성이라는 무기를 쥐고 1년 만에 무려 2200%라는 경이로운 폭풍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강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뭉칫돈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폭발적인 모멘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현재 XRP 레저에 올라탄 RWA 총 발행 규모는 순식간에 15억 달러, 전체 가치는 19억 달러를 돌파하며 네트워크 순위 6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남들이 규제 철퇴 맞을까봐 눈치 볼 때 리플은 국가와 기관들이 안심하고 수백조를 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영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 아비바부터 단숨에 10억 달러를 꽂아넣기로 약정한 아첵스까지 무려 300개가 넘는 굵직한 기관들이 이 안전한 고속도로 위로 돈을 싸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게임 끝입니다. 복잡한 업그레이드 용어 다 빼고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막대한 자금과 앱들을 리플 쪽으로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벽하게 가동됐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직접 찍어낸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13억 달러 규모로 거대 거래소들에 쫙 깔리면서 든든한 실탄 역할까지 해주고 있죠. 물론 아직 주류 결제망을 더 뚫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33년 무려 18경 원 규모로 커질 이 어마어마한 RWA 시장에서 가장 극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며 기관들의 뭉칫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쓸어 담을 잠재력 1순위,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새우밥 코인 구독자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인사이트 하나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부동의 1위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그 뒤를 맹추격하는 BNB, 솔라나, 베이스, 리플, 이 추격자 4대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크립토의 기본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앙화 성격이 짙은 기업형 체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월스트리트의 보수적인 기관들은 익명의 누군가가 굴리는 낭만적인 탈중앙화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시장에 멱살 잡고 소송을 걸 수 있는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거래소가 통제하는 BNB와 베이스, 명확한 회사가 버티고 있는 리플, 사실상 내부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운영하는 솔라나까지 기관들은 완벽한 익명성보다 뒤에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책임져줄 거대한 기업의 백을 훨씬 안전하게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더리움, BNB, 솔라나, 베이스, 리플, 거대 자본은 이미 이 5개의 튼튼하고 통제 가능한 땅 위에 완벽하게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텐트를 다 친 기관들은 이 인프라 위에서 도대체 어떤 디파이를 이용해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에이브, 에어로드로, 카미노를 중심으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자본의 증식소, 디파이와 랜딩 대장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